21년 1월부터 소프트뱅크 회사였지 네이버 회사였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분한테 그때 팔았다니까. 아니 판 걸 어떻게 두 번 파냐고. 어이가 없다니까요 이게 지금. 먼저 이제 라인을 팔아먹은 건 문재인이다. 거짓과 선동을 일삼는 MBC는 빨리 폭파해야 된다. MBC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라인 일본에 넘어가나 100% 다 가질 수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9년 11월 문재인 때 라인이 일본에 팔린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문 전 대통령이 얻는 이익은 뭔가요? 손정희를 만나서 지지율이 올랐죠.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면담 요청을 이제 한 거고요. 네. 그 면담을 이제 받아들인 그 자리에서 이제 손정희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손마사요시라고 얘기해야 돼요. 일본 사람이니까. 이제 2019년 7월 달에 만남을 가졌고 라인을 이제 일본에 넘기는 소프트뱅크로 넘기는 요 관련해서 요 얘기가 소프트뱅크의 실적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서 손 회장이 지난 4월부터 라인 인수를 노리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이를 도운 것은 지난 7월 문 대통령과의 회담이다. 7월 4일 날 만나서 1시간 30분 동안 접견을 했고 손 회장 측에서 6월 말쯤에 대통령을 접견하고 싶다고 요청했고 수락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2019년 기사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사가 아니고. 네네네. 예. 그러니까 그때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때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네이버가 일본 회사가 된 지가 지금 보자 2021년에 법적으로 이제 다 그 결론이 난 상황이니까 당연히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네이버는 일본의 라인을 어떻게 뺏겼나. 2011년 6월에 네이버가 라인이라는 그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일본에 출시했습니다. 왜 일본에 출시했냐? 이때 한국은 카카오가 이미 선점하고 있었거든요. 카카오한테 선점 효과를 뺏겨갖고 네이버가 한국은 좀 틀린 것 같고 그래서 일본에 한 거예요. 해서 이제 그 라인이 2016년 7월에 이제 뉴욕과 도쿄 증시에 동시 상장을 했고요. 상장되는 회사 폐지하려면 이제 그 주식 매수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절차가 다 끝난 게 21년 1월입니다. 2021년 1월. 이때 라인을 상장 폐지하면서 소프트뱅크와 이제 합작하는 뭐 이런 형태가 됐는데 이때 당시는 좀 정부가 카카오를 좀 많이 밀어주는 편이었어요. 카카오뱅크도 있고 뭐 카카오페이도 있고 카카오 그 페이 증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영역을 확장하는데 네이버는 계속해서 잘되고 있었거든요. 네이버가 돌파구를 찾은 게 소프트뱅크하고 좀 합작이고요. 맨 윗단에 네이버 소프트뱅크가 있고 그 다음에 A홀딩스라는 합작 법인이 있고 그 다음에 Z홀딩스라는 사업주주사가 있고 야후 라인 순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구조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게 왜 그러냐? 사기를 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소프트뱅크가 이제 A홀딩스 만들어 갖고 A홀딩스 야후 라인을 사면 되는데 Z홀딩스라는 사업주주사를 하나 중간에 끼워 넣은 거예요. 왜 끼워 넣냐? 이 지분 구조를 속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A가 Z를 갖고 Z가 야후를 갖고 있는 거니까 이 Z를 또 몇 프로 있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A홀딩스가 Z홀딩스 지분을 65% 갖고 있으니까 지분법으로 따지면 5 곱하기 6 하면 5, 6이 30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33%만 네이버가 갖고 있는 거고요. 그때부터 네이버는 경영권이 없었고 지분법 손익만 인식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A홀딩스가 라인 야후를 64.5를 갖고 있잖아요. 나머지 35.5%의 지분을 누가 갖고 있냐? 네이버가 갖고 있으면 네이버 회사고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으면 소프트뱅크 회사거든요.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 처음부터 그랬다는 거고 지배권이 있고 그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경영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소유권은 주식을 누가 많이 갖고 있냐?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소유권은 소프트뱅크가 있다. 그 상황에서도 경영권은 이사회를 누가 장악하고 있냐? 대표이사가 누구냐?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이해진이다. 그러면 경영권 네이버한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 처음부터 출발할 때 이사회 5명 중에서 네이버 2명, 소프트뱅크 3명이었고 대표이사가 미야우치 켄 사장이라는 소프트뱅크 사람이었거든요. 처음부터. 그러면 뭐 소프트뱅크네요. 경영.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21년 1월부터 소프트뱅크 회사였지 네이버 회사였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분한테 그때 팔았다니까. 아니 판 걸 어떻게 두 번 파냐고. 어이가 없다니까요 이게 지금. 그래도 어쨌든 지분을 일부 갖고 있으니 네이버 쪽이 그거를 마저 달라는 거잖아요. 일본 그렇죠. 정부에서.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이유는
그 해킹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앞으로도 좀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데이터라는 것의 가치가 엄청나게 앞으로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네. 거고요.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 기업이 이제 진출해 있는 그 나라의 국법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안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안 지켰으니까 그거에 따른 페널티를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건데 네. 예, 그거 갖고 지금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고 있는 게 문제죠. 반일 감정을 부추겨 갖고 중국의 이익에 복속하기 위한 좀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 문재인 때 라인이 일본 회사가 된 이유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지배구조. 네이버는 50% 곱하기 67%인 33.5% 지분을 갖고 있는 거다. 이사회 구성이 이제 과반이 계속 소뱅이었어요. 네이버가 이사회를 장악한 적이 없었고요. 대표이사가 소뱅이사다. 네이버가 이거 팔린 거는 공시가 다 끝난 상황이에요. 21년 12월에 보면 당기 순이익이 16조 4천억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매출액 6조 8천억, 영업이익 1조 3천억인데 당기 순이익 16조 4천억이다. 올 16조 4천억이 이상하네? 확인해 봤어야 될 거 아니냐고. 네이버 투자한 사람들은. 확인해 봤으면 알 거 아니냐고. 네. 이때 팔려갖고 라인과 소프트뱅크 자회사 제트홀릭스의 경영을 통합해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50% 지분을 가진 지주사 A홀딩스 만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네이버가 라인 자회사를 매각하고 A홀딩스 지분이 생긴 형태로 진행되면서 회계상 처분 손익이 잡힌 거랍니다. 이때 15조 원이 잡혔거든요. 팔았으니까 팔고 이제 매각 차익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게 지금 여기 당기 순이익 16조 4천억 중에서 15조 원이 거기 들어가 있다고. 딱 보면은 예. 뭐야 이거 당기 순이익 갑자기 왜 펌핑된 거지? 아 그래. 나 그때 내가 확인해서 이거 이건 팔았네. 뭐야? 네이버에서 잘못 쓴 거야 이러면서. 아 그래. 내 그때 이거 그래서 보고 갑자기 16조가 됐길래 이거 왜 이러지? 내가 확인해 보니까 네.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팔린 건 내가 알았다고. 음, 아니 왜 모르냐고. 진짜 난 지금 이해가 안 된다니까. 지지율의 혈안인 문이 손마사요시한테 사실은 국제사기 당한 거다. DJ 정부 때 손정희가 DJ를 만나갖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 길은 초고속 인터넷망을 가는 거다. 그래서 초고속 인터넷망이 쫙 깔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후광에 있는 이제 그 와중에 2019년에 알리바바로 대박을 친 그 이유이기 때문에 만나기만 하면은 대통령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만나고 싶어 했고 공짜가 없잖아요. 세상에 만나는 게. 뭔가를 이제 그럼 네가 요구할 거 있으면 해봐라 했는데 네이버를 나한테 주라 해서 준 거죠. 라인을. 라인을. 그래서 받아간 겁니다. 바로 받아가면은 조금 이제 거시기 하니까 구조를 복잡하게 짜갖고 마치 50대 50인 것처럼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67을 갖고 간 거죠. 일본 사업이 급했던 이해진 의장이 손 회장을 과도하게 신뢰했다가 뒤통수를 맞았다. 소프트뱅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라인을 완전히 흡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손 회장이 네이버 뒤통수를 친 거다. 왜 문재인은 라인을 팔아놓고는 안 판 것처럼 50대 50인 것처럼 국민을 기만했을까? 노노 재팬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노노 재팬하는데 한국 기업 라인을 일본에 판다. 이러면은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팔지만 겉으로 보기는 판 게 아니게 50대 50이라는 지분 구조를 한 거죠. 겉으로만. 더 중요한 거는 왜 네이버는 그 자기들이 팔아놓고 그동안 투자자를 기만했을까? 안 판 것처럼. 국뽕 많이 활용했잖아요. 태국 가봤냐? 태국에 다 라인 쓴다? 뭐 이래가지고. 사실 지금 네이버가 그거 라인 지분 33% 남은 거 지금 아직 팔려고 하는 거야, 사실. 왜냐하면 이게 라인이 그 가입자만 많지 돈이 안 돼. 카카오처럼 돈 버는 비즈니스가 아니거든요. 일본의 라인은. 네. 그냥 서비스만 하는 거지. 하여튼 그런데 왜 기만했냐, 그럼 도대체. 주가 올리려고 그랬다는 거죠. 2014년에 이게 네이버가 이제 대략 한 18만 원, 19만 원 고점 한번 찍고 그 다음에 2014년부터 15, 16, 17, 18, 19까지 계속 횡보했었어요. 지지부진했는데 이때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네이버의 성장성이 부진하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주가를 좀 올릴 수 있는 기폭제가 필요했는데 네. 그 기폭제가 라인을 소프트뱅크한테 넘겼지만 사실 소뱅하고 합작해서 같이 사업을 한다는 그렇게 언론불이행을 하는 거죠. 주주들 사실 기만한 거죠. 기대감을 적극 활용했네요. 네. 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그 손마사요 씨가 만난 날이 이 날이에요. 요 노란색 칠해놓은 날. 12만 원대. 바닥을 네. 완전 돌려버렸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7월 여기네 딱.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직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해서 요게 이제 2021년 7월까지 46만 5천 원까지
12만에서 46만으로 2년 만에 283% 거의 한 4배 정도 오른 거죠. 투자자 기반에 성공해갖고. 그리고 코로나 덕도 있었어요. 덕도 있었습니다. 예, 네. 예, 예, 예. 이 내용이 제 밸류에이션 강좌에 다 들어가 있다고. 네이버하고 가까워서. 5만 원도 안 되는 이제 진짜 저렴한 가격이니까 좀 사보십시오. 그 책 보고 책 네. 사서 쭉 읽고 그 다음에 강좌를 연결해서 들으면 딱 좋아요. 오, 예, 그런 목적으로 네. 사실 만든 거예요. 네. 그러면 왜 자꾸 라인 문제를 갖고 저쪽에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냐? 결국은 이것 때문입니다.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한동훈 장관이 출국하면서 이거를 들고 갔었어요. 이 책이 보면 투키디데스라고 돼 있잖아요. 네. 이 투키디데스가 이 펠레폰네소스 전쟁사를 쓴 저자거든요. 여기서 나와서 지금 유명해진 말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말이잖아요. 신흥강국이 부상하면 기존의 강대국이 이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을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하고 네.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붙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둘 중에 하나에 붙어야 돼요.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실리외교, 중립외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예. 지난 선거운동 때 쉐시 얘기하실 때 진짜 예. 소름 돋았어요. 예, 예.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그냥 대만에도 세스. 아니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예, 신냉전이기 판단해야 됩니다. 때문에 예, 판단해야 돼요. 판단해야 됩니다. 네. 판단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요. 옛날로 치면은 소련에 가서 붙든지 미국에 가서 붙든지 그쵸? 붙어야지. 딱 그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소련 대신에 지금 중국인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국익에 의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국익은 이제 크게 보면은 명분적인 측면이 있고 실리적인 측면이 있다. 명분적인 측면을 보면은 당연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갖고 있으니까 자유주의 민주주의 동맹인 미국 편에 서야 맞는 거고. 하지만 대외 관계는 명분보다는 실리가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실리가 저는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인데 네. 실리적 측면에서 보면은 한미 간의 그 주요 산업들은 협력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터리를 만들면 미국이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우리가 공급하고 네. 미국이 소비해주는 이제 그런 구조고 반면에 한중은 경쟁 관계예요. 한국 배터리, 중국 배터리 지금 싸우죠? 한국 전기차, 중국 전기차 싸우죠? 한국 반도체, 중국 반도체 싸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미국한테 잘 보이면 잘 보일수록 미국에 팔 수 있는 물건이 이제 양이 늘어나는데 네. 중국한테 맥날 잘 보여봐야 한국에서 배터리 못 만들고 네. 한국에서 반도체 못 만들고 한국에서 전기차 못 만든단 말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 중요한 전략 산업으로 삼고 있는 세 가지가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라는 겁니다. 네. 그 영향을 그 혜택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쪽에 붙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당연한데 그 당연한 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3% 김동완이니까 계속해서 반미감 좀 고치하거든요. 미국이 우리 보조금 주고 잘하는 것 같지? 아니야. 트럼프 오면은 안 준다고. 어떻게 해야 되지? 중국하고도 친하게 지내야 돼.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고 그런 언론풀이 한다고요. 그게.